의정부의 고령운전자 교육 현장입니다. 한번 더 해주셔야 됩니다. 번거로우니까 우리나라의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갱신 주기는 3년입니다. 면허를 갱신하려면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를 받은 후 교통안전 교육을 받고 적성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의 수도 늘어나고 있고 그중 75세 이상도 꾸준히 2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13명의 사상자를 낸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현장 사진만 보더라도 얼마나 큰 사고였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시 운전자는 68세의 고령운전자로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령운전자는 상황인지 능력에도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지만 고령운전자들의 운전면허 반납률은 한 자릿수로 한참 낮은 수준입니다. 3년 주기로 실시하는 노인 실태조사에서도 그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외출할 때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자가용을 선택한 노인의 비율은 2017년 25.1%에서 2023년 28.2%로 소폭 상승했고 같은 기간 대중교통 이용률은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조사에 응답한 어르신들은 교통수단의 부족, 노인을 배려하지 않는 교통 편의시설을 그 이유로 꼽아 자가용을 대체할 교통수단이 부족하거나 이용에 불편을 겪어 운전면허 반납을 꺼리는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교통 문제가 우선 애로되고 집안에 환자가 생기거나 이런 경우에 가차원 병원에 가려고 택시를 불러도 한두 번이지 계속 불러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가 필요하고 운반 수단이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겁니다. 어르신 두 분만 사실 때 배우자분이 정말 밤에 급하게 병원을 가야 될 때, 정말 급할 때를 위해서 면허를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 내 안전을 위해서 운전면허를 반납하겠다라고 결심을 굳힐 수 있을 만한 그분들의 부족을 채워줄 만한 지원 장치가 좀 더 국가적으로 이루어지면 반납률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을까요? 일본은 이미 2007년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고 현재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역시 고령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고령 운전자의 수도 늘고 있는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그 수가 꾸준히 우상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일본은 1998년부터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를 시행했고 같은 해 70세 이상의 운전자는 면허 갱신 시 강의와 운전지도 등 고령자 강습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습니다. 2009년부터는 7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인지기능 검사를 의무화하고 의사의 진단을 통해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고를 줄이려 노력했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도쿄 이케부쿠로에서 당시 87세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아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가 숨지고 9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해 운전자가 평소 2개의 지팡이를 짚을 정도로 거동이 불편한 모습이 언론을 통해 전해진 이후 일본 사회에서 고령운전자 문제가 다시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게 됐습니다. 이 사고로 그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자의 수는 역대 최다가 됐지만 그 후 계속 감소세에 있습니다. 2022년 일본의 컨설팅 업체 트렌드 리서치가 일본 성인 2,700명을 대상으로 운전면허증 반납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2.3%가 반납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면허를 반납할 경우 생활이 곤란해지거나 생계가 곤란해지기 때문이란 게 그 이유였습니다. 카스카베시에 사는 스즈키 유타카 씨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ただ私も次来年講習じゃないや免許更新で3年間だからもうそこが終わりでしょうね。その後はもうちょっとやっぱりただ今家内がちょっと病気でいるんで
どうしても車がないと困るんですよね。だからその頃はどうするかなってなっちゃいます。 우리와 비슷한 상황이지만 일본은 이러한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바로 서포트카의 도입인데요. 서포트카는 비상자동 제동장치 등이 갖춰진 차량으로 전후방 센서가 물체를 인식하면 운전자에게 경고음을 내고 그럼에도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을 시 자동으로 멈춰서는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경인일보 취재진은 비상자동 제동장치가 탑재된 서포트카를 타고 직접 그 효과를 실험해봤습니다. 장애물과 가까워지자 차량이 급정거를 하는데요. 계기판에는 브레이크라는 문구와 뒤이어 브레이크를 밟아주세요라는 문구가 표시됐습니다. 후진도 마찬가지로 비상자동 제동장치가 잘 작동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서포트카의 도입은 실제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의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2017년 서포트카가 도입된 이후 2018년 9만여 건이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2022년 6만 7천여 건까지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平成29年のサポカの普及啓発を、政府官に挙げてやっていくといった時のもともとのところには高齢運転者による痛ましい事故が最近増えているというところがございました。被害者の方を発生させないというところで、まずやっぱり究極には交通事故をなくすというところでサポカーというのがある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一概にサポカーだけというわけではございませんが、サポカーの取り組みも寄与して、こういう削減効果につながったものだというふうに推測しております。改めてですね、高齢運転者が、事故を防止するために、どういった技術装置が有効なのかというところを、調査を行いまして、より高度、より技術が高いいわゆるサポカーの要件を、検討していきたい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 우리나라도 일본의 서포트카와 비슷한 정책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준비 중입니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자동차 안전도 평가에 페달 5조작 방지 장치 평가를 실시해 자동차 제조사의 자발적인 장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며 국제 기준에 따른 페달 5조작 방지 장치 장착 의무화를 목표로 올해 상반기 자동차 안전 기준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자체에서도 움직임이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인천시의회 신동섭 의원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고령운전자 차량에 안전운전 보조장치를 설치할 때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인천시도 이에 구체적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인천시의 사례처럼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나이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들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고령운전자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신차에 대한 의무화만 추진하게 되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어떤 그런 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시간이 소요가 좀 많이 될 거고 중고차에 대한 어떤 그 지자체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아마 먼저 조기 시행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으로서 좀 예상이 됩니다. 신체 건강 상태, 운전과 관련된 부분 기능들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장치를 설치를 하게끔 의무화한다던가 그분들의 운전을 제한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종합적으로 나이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면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